자, 이번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중형 SUV 소렌토입니다. 현재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얼마 전 안전사양을 기본화하며 상품성을 개선한 2020 소렌토인데요. 내년 풀체인지를 앞두고 현행 모델로서는 마지막으로 변화를 준 연식 변경 모델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공도에서도 자주 보셨고 또 출시된 지도 꽤 지난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변화된 그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2019 소렌토랑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릴 부분이 변화를 했는데 내부 그래픽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해서 패턴이 입혀진 이 디자인으로 그릴 형태가 변화를 했고, 이 외에는 별다른 수정사항 없이 그릴을 중심으로 옆으로 헤드램프가 자리를 하면서 이쪽에 데일라이트랑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이 연동되는 LED 램프로 적용된 점도 괜찮고,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3점식 LED 램프로 구성한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형태가 좀 재밌는데, 요 그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면서 이렇게 가서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라인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볼륨감도 살려주면서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해준,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는 이쪽에 또 디자인이 다르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요소도 돼서 전체적인 헤드램프의 디테일도 괜찮지만 디자인적 요소도 꽤 살려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밑으로는 4점식 LED에 포그램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쓰던 방식이고, 형태라든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별다른 어색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게 보이고요. 밑에 하단 범퍼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좀 넓게 형성이 되고, 바디톤하고 다른 블랙톤을 마감해주고, 이쪽에는 또 실버톤으로 마감을 해줘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주고 차 자체가 좀 넓어 보이게 해주는 전반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근사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측면에도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전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단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 휠 디자인 하나를 추가를 해줬는데요. 사이즈는 19인치, 그러니까 소렌토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휠이 새롭게 디자인된 그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됐고, 이 휠은 마스터 트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휠은 좀 살이 많은 스타일이고 크롬 재질로 해서 광이 있는 그런 마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렌토하고도 꽤 잘 어울리면서 디테일이 더해진 9인치 휠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후면 리어 부분도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테일 램프에 램프가 점등이 되면 보여지는 그래픽 자체도 괜찮은 편이고, 라인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꺾여서 테일 램프로 좀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램프들도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배치를 해놔서 LED 램프가 적용돼서 그래픽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도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후방등, 이 점등되는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전체적으로 가로 형태로 해서 차체를 좀 더 넓게 보일 수 있게 그려낸 부분하고, 하단부 쪽에는 머플러 팁이 한쪽으로만 하고 트윈 머플러 자리를 했는데,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해서 듀얼 머플러를 좀 배치를 해서 멋을 조금 더 부려줬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부분 변경이나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고 연식 변경을 통해서 변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릴하고 휠 이렇게 외장에서는 좀 소소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적 디자인과 동일하게 실내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이전 소렌토랑
동일한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는 듯한 이런 곡선 라인을 그리고, 레이아웃은 수평 형태로 그려내서 좀 더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크게 거슬리는 부분 없이 또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요즘에 돌출형을 많이 쓰지만 소렌토는 아직까지 이렇게 매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는 돌출형 디스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옆으로 이렇게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셋업 설정을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는 직관적인 구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공조기 컨트롤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뭐 비상 버튼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할 수 있는, 별다른 설명서 없이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배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고, 그 밑으로는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시트 열선, 핸들 열선까지 일렬로 나란히 배열을 해주면서 운전할 때 기어 레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손이 닿는 위치에 바로바로 배열을 해놔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꽤 구성을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쪽엔 또 커버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마련해둬서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기어 레버라든지 주변 버튼, 편의 버튼, 뭐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버튼이라든지 스탑앤고 오프 버튼, 사륜구동 락,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이나 오토 홀드,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볼 수 있는 버튼하고 주차 파킹 센서까지 한 곳에 모아놔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게 해놓은 이 구성도 이전하고 별 다르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 레버를 후진으로 넣으면 차량 주변을 360도로 비춰주는 어라운드 뷰 기능도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이제 차량 360도로 보여주고 후방 카메라가 같이 활성화되는 이 화면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후방만, 그리고 여기서는 차량의 좌측과 후방, 이거는 차량의 우측과 후방, 이렇게 화면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거나 뭐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좀 더 수월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이제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동그란 게 있고, 이 중간 가림막도 빠져요. 이렇게 해서 빠져갖고 또 수납 공간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해서 컵홀더 사용하는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 또 커버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마련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핸들 스티어링 휠도 이전하고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 4스포크 타입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부드러운 가죽을 쓰고, 여기는 반펀칭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립감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가죽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상하로 사용된 여기 가죽 재질이 좀 더 부드럽게 만졌을 때도 느껴져서 타공 쓰지 말고 그냥 같은 재질로 마감을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외에는 림의 크기나 뭐 두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만사항이 생기진 않았고, 그리고 계기판도 이전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요 원형 부분이 디스플레이로 구성돼서,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하고 바늘이 움직이는 것도 그래픽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늘이 움직일 때도 그렇게 이질감도 크지 않았고, 정보는 이쪽에 제공이 되고, 여기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걸 세팅할 수 있게 마련된 부분도 보이고요. 전반적인 뭐 보여지는 형태나 가독성에 있어서도 괜찮은 편이고, 이쪽에는 이제 RPM 게이지, 반대쪽에는 수온계하고 연료 게이지가 자리를 하는데, 이쪽은 또 아날로그로 해줘서 중앙 원형 디스플레이와 조합된 형태의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소재에 있어서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 좀 이렇게 지문도 남고 오염에 취약한 이 부분이 사용되긴 했지만, 여긴 또 플라스틱이고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깔끔한 구성을 보여주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딱히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사항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자, 그러면 시트 구성도 뭐 형태나 디자인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요. 전동 시트의 조절은 등받이 각도 가능하고 앞뒤 조절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고요. 이 럼버 소프트는 4웨이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시트 포지션 되어 있고, 보조석은 약간 더 뒤로 밀어놓은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인 공간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이전 모델과 동일하고, 레그룸, 헤드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고, 요 중앙은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돼 있고, 컵홀더도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충전, USB 충전할 수 있는 부분하고 220V 단자하고 마련된 편의성도 괜찮고요. 이쪽에 이제 워크인 스위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보조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이런 편의성도 괜찮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은 선쉐이드도 수동이긴 하지만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트 열선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실내 거주 공간이나 편의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를 하면 이렇게 돼서 파노라마 썬루프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은 여기까지 되는 형태고, 여기도 다 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꽤 넓은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파노라마 썬루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썬루프가 닫히고, 그 다음에 커버가 닫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어 시트도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 앞뒤로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간이나 시트 구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여기 터치를 하면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를 이렇게 제하면 여기 시트가 숨겨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끈을 당기면 시트가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열 시트가 이렇게 펴지면 공간은 이 정도 나오는데, 사람이 앉을 수는 있는데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뭐 짐을 놓거나 하는 용도가 더 주가되기 때문에, 그래도 3열 시트가 있어서 잠깐은 이동을 하기에 용이하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트를 폴딩을 할 때는 끈을 당기고 밀어주면 접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적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뭐 3열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하고 컵홀더라든지 여기 USB 전원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고,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닫을 때는 다시 닫히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옵션에서 도어에 들어가면 여기 파워 테일게이트 속도라는 항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 트렁크 도어가 열고 닫히는 속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설정은 보통, 이전하고 동일한 속도로 오픈이 됐고, 다시 닫으면 이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팅을 빠르게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터치, 오픈은 이렇게,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 정도 속도. 소렌토는 현재 총 3가지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 디젤, 2.2 디젤, 그리고 2.0 터보 가솔린,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 트림의 풀옵션 차량으로 사륜구동 시스템도 옵션으로 추가된 모델인데요.
2.2L 디젤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는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이전 2019 소렌토와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다름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디젤 엔진 특유의 초반 토크가 잘 활성화되기 때문에 별다른 스트레스가 동반되지 않고 거기에 8단 자동 변속기도 그 회전수에 맞춰서 해당 단수를 적절하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동반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가속감이 민첩한 거동보다는 차체 크기와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묵직하게 속도가 상승되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묵직함은 승차감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소렌토를 탈 때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노면 상태에 따라서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이 느낌도 꽤나 유연하게 느껴지고 특히 이 노면이 지나갈 때 서스펜션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바운싱과 리바운드를 하는데 이 느낌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로 인해 일상주행에 있어서 꽤 편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고 코너를 선회하거나 좀 급격한 움직임을 가져가면 이 정도 덩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SUV 형태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느껴지는 롤링 현상 등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도 꽤 잘 억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면 상태를 걸러주면서도 어느 정도는 또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꽤 솔직하면서도 편한 승차감을 연출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핸들 조향도 조향하는 거에 따라서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고 피드백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뭐 일상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동반되진 않았고요. 반면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약간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는 담력이 일정한 편인데 약간은 중후반으로 담력이 몰려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브레이크 페달의 양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응도 일정하고 담력도 다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는 뭐 일반 주행할 때 사용하는 모드고 에코는 연비 위주, 그 다음에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이 스마트는 이 컴포트와 에코와 스포츠를 합친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행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모드를 변경해주는 그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행에 있어서 이 드라이브 모드별 체감되는 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에코 모드를 하면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조금 더 늦춰지고 스포츠 모드를 하면 초기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에는 핸들의 조향의 감도가 조금 더 타이트해진다거나 뭐 이런 변화는 없어서 차후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별 성격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체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현재처럼 이렇게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갑자기 막 눈이 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도 시트 포지션도 약간 높은 편이고 전방 시야도 많이 열려 있는 편이고 사이드에 사각지대가 잡히는 편이나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가 보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막히는 부분 없이 트여있는 시야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덩치가 그렇게 작지 않은 녀석임에도 운전하는데 용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차량에는 4륜 구동 시스템이 옵션 사양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계기판 중앙에 현재 앞쪽과 뒤쪽으로 구동이 배분되는 상태를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가져가면 뒤쪽으로도 구동을 나눠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나 이럴 때도 뒤쪽으로 좀 구동을 배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행에 있어서는 앞쪽으로 100% 구동을 보내주는 전류구동 기반의 전형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능동 안전 편의사항에 변화를 좀 주었는데요. 기존에는 전방 충돌 보조하고 경고만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던 반면 현재 2020 소렌토에는 차선 유지 보조와 경고, 그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와 하이빔 보조까지 다 기본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이 기본 사양은 디젤 모델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을 조향하지 않아도 차선과 찬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스스로 보타해주는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 스마트 크루즈가 포함된 드라이브 아이즈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현재처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정해놓은 속도에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기반으로 한 핸들 조향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꽤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정차를 하며 완전히 멈춰졌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스탑앤고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이번에 기본화된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상에서 스마트 크루즈와 연계돼서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활성화됐을 때는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보타를 해주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가 60km 이상에서 활성화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연비 총 주행거리는 341.7km 주행을 했고요. 트림상 연비는 리터당 13.4.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15 정도 되니까 대략 한 5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연비를 보여줬는데요. 단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풀탱크 주유한 상태가 아니라 80% 정도 주유한 상태에서 시승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회 풀탱크 주유 시 550보다는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경쟁 모델인 산타페가 4세대로 모델 체인지되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반면 이 녀석은 기존 모델의 안전사양을 기본화하고 상품성을 개선을 해서 새로움은 없지만 현행 모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완성도를 끌어올린 그런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 조금은 더 향상된 이 상품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선보일 신형 모델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어준 기아자동차의 중형 SUV 2020 소렌토였습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